자, 이제 외상급 처치의 역사와 미래 맨 마지막 EMS 아젠다 2050의 6가지 원칙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있는 것이 inherently safe and effective입니다. 물론 영어이긴 한데 어, 한글로 번역된 내용들을 조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이게 직역하게 되면 좀 다른 말이긴 한데 첫 번째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게 되면 현장 도착 전에 미리 드론이 비디오 등으로 현장 상황을 응급구조사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안전성을 더 잘 평가하게 되고 어떠한 자원이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도착하고 난 후에 차량 사고라면 여러분들 구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구조대원을 또 다시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드론을 먼저 보내서 같이 출동할 수 있도록 혹은 좀 더 빠르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웨어러블 장치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화학, 생물학적 오염 등을 포함한 위험에서 경검이 보호하게 되고요. 과도한 피로와 같은 응급구조의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쌓이게 된 피로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 피로 물질들이 한계치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휴식을 권고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자동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기록, 진단 장비 및 기타 의료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를 즉시 분석하고 지도의사의 결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혈액 검사도 혈액 추출도 현장에서 할 수 있겠죠. 그 현장에서 추출한 분석 내용들을 바로 지도의사에게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정보를 넘어가고 난 후에는 지금도 이거는 하고 있긴 한데 화상을 통한 지도의사의 면담을 통해 직접적인 실시간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보실 만한 것들은 요거가 되겠네요. 약물 제공 시스템이 별도로 있다라는 점. 그래서 환자별 필요한 약물 용량 계산과 시간을 기록하게 되고 응급구조사의 필요와 건강 상태를 기록해서 대중의 안전에 불안정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게 된다는 거. 요게 조금 중요한 내용일 것 같네요. 여러분들 지금 3월째 되면 양약을 배우시겠지만 환자별로 필요한 약물 용량들을 여러분이 따로따로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환자의 나이, 몸무게 등에 따라서 계산을 달리 해야 되는데 그런 계산 시간을 확연하게 줄여줄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 그 약물을 제조할 필요 없이 지금은 앰플하고 생리식염소가 섞는다든지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약물을 만들어져서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응급구조사 필요와 관련된 내용들이 또 한 번 나오게 되는데 응급구조사가 소진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완벽하게 무너져버린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무너져버리게 되면 당연히 지역사회 내 불안정 요소를 보이게 되는 거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처치해줄 만한 인력이 사라진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필요와 건강 상태 이것들을 또 기록하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 거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사실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응급구조사로서 활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 미래사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방해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인터그레이티드한 심리스입니다. 원활한 통합이라고 억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통합된 의료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통해서 의료기관과 지도의사, 현장의 구급대원이 실시간 상호 의료 의견 교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자원을 즉각 제공할 수 있게 되고 환자의 기존 의료 기록을 의료기관에서 현장으로 제공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제공된 응급처치로 변환된 환자 상태는 의료 데이터로서 지도의사 및 의료기관에게 바로바로 정송이 되게 되는 거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응급처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지금 앞서 얘기했던 5G 양자 통신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의료기관 내에서는 소아과, 정신과, 심장내과 등의 전문가들이 환자를 돌보게 되는데 EMS 자원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 치료 계획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환자가 필요한 의료 인력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어떠한 처치를 제공할 것인지 계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MS 교육 시스템에는 다른 공공안전 인력, 이 공공안전 인력이 팀 구성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서로의 역할과 한계를 인식하게 되고 협력하여 운영 및 환자 관리를 조정하게 됩니다. 말은 어렵게 써놨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되면 각각의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소방에서는 신고를 받게 되었을 때 환자를 싣고 병원에 이송해주고 이송 중에 내가 무슨 처치를 했다라고 전화를 통해서 여유로운 시간대에 전화를 통해서 도착하는 의료기관을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의 그런 단계들, 분리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동한 시점부터 의료기관하고 구급대원하고 그 다음에 센터하고 같이 통신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신고를 받을 때는 심전지 환자였는데 이 환자 기존 질병이 뭐가 있다. 그럼 의료기관에서는 데이터를 찾아가서 이 환자 우리 병원에 다녔던 환자인데 내가 파라메딕이 너에게 전달해 주겠다 그러면 바로 이제 의료등록가 전달하게 되고 기존 병력 의료 데이터를 파라메딕은 현장에 도착하기 위한 과정 중에 이거를 다 읽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지금 얘기했던 환자 발생뿐만 아니라 환자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가 reliable이랑 prepared입니다.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버렸는데요. 이제 신뢰성이 있고 준비된이라는 단어로 그냥 해석을 해버렸어요. 제가 도시와 농어촌과의 응급의료 서비스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불가능하죠. 섬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학병원에 한번 진료받으려 하게 되면 몇 시간씩 걸려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부산에 계신 분들, 지금 부산에 살고 계신 분들, 울산에 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진료를 대학병원에 받고자 하게 마음만 먹으면 예약해가지고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병원 응급실로 충분히 도착 가능하겠죠. 근데 섬에서 만약 응급 환자가 발생했고 이 환자를 대학병원까지 이송해야 된다면 그 격차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요. 동일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 누구는 응급의료 혜택을 좀 더 받게 되고 누구는 응급의료 혜택을 좀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2050년도에는 여러가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자,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건데 도서 상가는 공중보건의는 응급의료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고요. 응급구조소나 지역 내 최초반환자에 대한 하위 전문 분야 및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건 다 도서상관에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영역을 넓혀주고 좀 더 교육을 자주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처치할 수 있는 범위 넓혀짐에 따라서 응급의료 혜택이 모자라지 않도록
이를 통해 전국적인 최소의 표준 치료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서 상관에서 제공받는 것이 최소 기준인 겁니다. 최소 기준을 설정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이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수 있어요. 왜냐? 앞서 얘기했듯이 하위 전문 분야 및 리더십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 최소 수준은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진행되는 전문화 교육과정을 농어촌의 도서상관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고,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는 동일한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동일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문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재난 상황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인력을 정보 시스템을 통해 사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얘기했던 디메팀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도서상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필요한 인력들이 모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디메팀의 활용이 좀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내용으로 풀이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4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